우리 맘스라디오에 빨간 머리인과 함께 떠난 힐링 에세이를 들고 썸머님이 찾아주셨어요. 반갑습니다. 우리 사이다 힐링. 네네, 맞아요. 썸머님, 저희 맘스라디오 컨텐츠 중에 계속해서 재생이 되고 있고 아직까지 인기 있는 콘텐츠가 또 사이다 힐링이에요. 그때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혼, 약간 좀 치정, 좀 그런 이야기를 연애. 했죠. 맞아요. 이런 나르시스트 이야기는 뭐 늘 지금까지도 또 많은 분들이 또 듣고 공부하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익한 컨텐츠라고 저는 생각해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오늘은 조금 느낌이 다른 걸로 가져왔어요. 너무 좋아요. N 아직도 나는 네가 필요해. 네. 와, 이번에 이 신간을 갖고 찾아오셨거든요. 네, 네. 맞아요. 그래서 굉장히 좀 다른 느낌으로 이번에는 조금 좀 따뜻하고 네, 좀 따뜻한 위로와 힐링의 네.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. 저도 막 읽었는데 그냥 이제 N을 통해서 나의 어린 시절 그리고 내 내면을 바라볼 수 있는 이렇게 방향을 서버님이 이렇게 가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. 나르시스트한테 좀 당하고 거기서 이제 뭐 피해를 당한 그 느낌으로 머물러 있는 것보다 자기 성찰로 가는 게 사실 또 맞는 거잖아요. 맞아요. 네. 물론 이제 그게 제일 쉽지는 않은 과정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많이 물어보시거든요. 그러니까 도대체 어떻게 그러면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저의 사실 구독자분들은 어린 시절이라는 걸 다 알고 계시니까 어떻게 왔는지가 되게 궁금해 하시는데 이제 그 과정도 한번 얘기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왜냐하면 사실 쉽지 않거든요. 어떤 길로 가야 될지. 근데 정답은 없지만 그래도 저 사람은 저랬구나 라는 것만 알아도 굉장히 힌트가 많이 되니까요. 예,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제가 30살 이후부터 이제 느끼고 깨달았던 거를 이제 정리를 한 내용입니다. 저는 그 첫 부분에 썸머님이 어린 시절에 그렇게 막 뭐 낡은 본인이 생각하기에 어린 썸머님을 보기에 참 낡고 좀 그런 집에 유일한 낙이 뭐 TV 보는 거, 책 보는 거였는데 맞아요. 이걸 보면서 자기의 그 어린 시절을 상상으로 이렇게 했던 그 모습이 머리에 딱 그려지면서 이 책으로 싹 뭐랄까 빠져들게 되더라고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네. 그래서 굉장히 따뜻했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때는 그냥 애니 말썽꾸러기라고만 생각했는데 어떻게 그 엄마가 돼서 부모가 돼서 보니까 애니 고아였고 맞아요. 정서적으로 어디에도 마음을 줄 곳 없는 굉장히 불쌍한 맞아요. ADHD도 있을 만큼 말도 엄청 많고 사고뭉치였단 말이죠. 맞아. 보살핌을 받지 못했으니까 그렇죠.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사실 더 많은 사람들이 몰입했던 것 같고 이제 애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여성상이 이제 되게 옛날이니까 여자들이 그 참정권도 없던 시절이에요. 여자들은 투표도 못하던 시절. 근데 애는 그런 환경을 딛고 되게 많은 걸 이뤄내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좀 일본이나 한국 우리 여자 아이들은 그 당시에 좀 사실은 여자로서 억압된 게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인기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. 맞아요. 저도 썸머님의 책 N 아직도 나는 네가 필요해. 이 책을 읽으니까 다시 한번 책도 좀 고전도 읽어보고 싶고 영화도 이제 다시 어른의 눈으로 보고 싶다는 생각했어요. 맞아요. 그러니까 어른의 눈으로 보면은 이제 굉장히 보이는 게 사실은 되게 다른 것 같아요. 예, 다른 것 같고 그리고 또 애는 전체적인 후속 이야기가 다 있거든요.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1편이 너무 인기가 있으니까 팬들이 계속 더 써라. 그래서 이제 작가분이 이 애의 이야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쓴 거예요. 그래서 옛날에 저희 학교 다닐 때 도서실에 참조사에서 나온 전집이 있었어요. 정말 막 열면 냄새 나고 이런 책 있잖아요. 근데 그거 막 빌려서 읽고 그랬던 기억도 나네요. 와, 근데 더 특별한 거는 캐나다에 가서 사진을 다 찍어 오셨어요. 맞아요. 네. 그때 이제 만약에 책이 나올 줄 알았으면 사진을 더 잘 찍었을 텐데 애랑 같이 가느라 언제 갔다 오신 거예요? 아이가 이제 돌잔치 하고 나서 갔다 왔어요. 야, 돌잔치 하고 나서. 예, 이제 애가 이제 막 걸어 다닐 때. 예. 뭐 가는 것만으로도 맞아요. 큰 일인데 사진까지 찍어 오셨으니 네네. 흔들린 건 별로 없더라고요. 네.
와, 그래서 더 이 에세이가 내면도 바라보고 실제로 그 앤의 그 이야기가 탄생한 곳을 또 사진으로 보니까 너무 감성적이고 캐나다 여행도 한번 이렇게 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들었어요. 아, 맞아요. 일본 관광객분들이 정말 많이 오시고요. 네,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가면은 이제 복원을 다 해놓은 거죠. 이제 그 당시 이제 모델이 됐었던 초록 지붕집이라든지 그 이제 그 밑에 가면은 반짝이는 호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다 뭐 앤과 다이아나가 걸었던 연인의 오솔길이라든지 이제 다 있어요. 그래서 이제 거기도 걸어볼 수도 있었고요. 내면 아이라는 그거를 또 깊이 그 과정이 네. 진짜 오솔길을 걷듯이 찬찬히 제가 책을 읽는데 마음이 좀 다가왔거든요. 네네. 네, 썸머님은 보기에는 이렇게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쓰고 굉장히 뭐 똑소리 나는 건데 방송에서도 많이 말했지만 그 정서적으로 많이 보살핌을 받지 못한 맞아요. 그런 부분을 발견했거든요. 네네. 그래서 빨간머리 앤을 이제 여행 가기 전에 제가 그 책을 하나를 이제 다시 읽기 시작했어요. 빨간머리 앤 책을 다시 읽으면서 여행 준비를 했는데 근데 그때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. 사실 그때 정말 다시 보이기 시작을 했고 여행을 가면서 또 이제 책으로 읽었었던 거 근데 이게 굉장히 많은 감정들이 되살아나더라고요. 내가 그때 그 이야기에 내가 왜 좋아했었는지 이거를 20년, 30년이 지난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래서 이때 이 이야기를 감동을 받았고 위로를 받았구나 이런 생각이 참 들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책에도 썼었지만은 이게 우리가 내면 아이를 만날 때 단순히 이제 뭔가 공부를 한다거나 이러다기보다는 뭐 사진을 본다든지 인형을 본다든지 이렇게 말을 한다든지 했을 때 이제 그 감정이 또 되살아날 수도 있고 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편하게 내면 아이와 대화할 수 있거든요. 근데 저는 그게 이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. 물론 애는 가상의 인물이지만 실제로는 인물은 아니었지만 그때 그 10대의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, 5, 6학년 때부터 저를 위로해줬던 그 사건과 에피소드들을 떠올리면서 다시 과거의 저를 생각해보고 또 안 좋은 기억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몰랐었던 좋았던 기억들도 다시 떠올리게 되고 이렇게 재구성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제가 그러니까 결혼 생활을 하거나 아이를 낳게 되면 피할 길이 없는 것 같아요. 그걸 더 이상 아무렇지 않은 척 살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. 특히 애는 24시간. 나랑 같이 있고 그쵸. 애가 1살 때, 2살 때, 3살 때 애가 커가면서 나는 계속 그때의 내 내면 아이를 무의식적으로든 의식적으로든 계속 만나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내가 이 과거의 아픔을 단순히 외면하고 무시한다고 해서 이게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더라고요. 특히 근데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내가 이거를 아이를 낳기 전에 이 과정을 정말 해서 너무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. 와, 그래서 아직도 난 네가 필요해. 어린 시절에 나의 친구가 되고 마음의 친구였고 그랬지만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군요. 이제 커서 아이를 키우면서 또 앤이 아직도 필요해. 네, 맞아요. 그래서 그때 이제 했었던 거 이제 이런 것들. 그러니까 좀 실수해도 괜찮아 막 이런 거 있잖아요. 앤이 엄청난 게 터무니없는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. 네. 막 케이크 만드는데 거기다가 진통제 넣고 이런 거. 그래서 그래 괜찮아. 네, 이제 이런 낙천적인 마음 이런 것도 좀 배우게 되고요. 그렇더라고요. 그래요. 우리가 뭐 엄마가 애를 낳았다고 해서 바로 엄마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, 사실. 맞아요. 어린 시절에 나를 또 끌어안아야 되고 그거를 또 내 내면 아이를 정말 성숙하게 받아들이고 키우지 않으면 애랑 똑같이 싸우고 맨날. 맞아요. 네네. 엄마 중심으로 봐. 엄마 예쁘지? 엄마 좀 봐봐. 이러면서 우리 집의 주인공은 엄마 뭐 이렇게 된다거나 혹은 엄마가 너무 이렇게 감정을 회피하거나 이제 극단적으로 좀 갈 수가 있으니까요. 근데 그런 과정을 또 나를 돌아보고 충분히 나를 사랑해주고 어린 시절에 받지 못했던 사랑을 일단 엄마가 나한테 먼저 좀 채워주는 작업을 하면 아이한테도 그걸 해주는 게 훨씬 수월하더라고요. 왜냐하면 사실 요즘에 마음 읽어주라고 하는데 솔직히 우리 세대에는 누가 우리 마음 안 읽어줬거든요. 그런 게 어딨어, 솔직히. 그런 게 어딨어. 엄마가 뭐 놀아주는 게 어딨어. 알아서 놀아야지. 동생 잘 봐야지. 설거지 싹 해놓고 저기. 집 오늘도 안 벌레질 싹 해야지. 애들이 막 간장도 사오고 가격 비교해가지고. 근데 요즘은 마음을 다 읽어줘야 되고 이제
이제 근데 우리는 그러거든. 나는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하고 경험해보지 못한 정말 그 조건 없는 사랑과 무한한 포용을 우리는 돌려줘야 되는 세대인 거예요. 그래서 그게 참 어렵다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. 그런데 이제 더군다나 상처가 있는 분들이라면 그게 사실 다른 분들보다 정말 너무 더 어렵겠죠. 힘들죠. 네. 뭐 있는 걸 받아본 걸 주는 게 아니라 나도 안 받아봤는데 그걸 없는 걸 줘야 되니까 정말 많은 자기 성찰 그리고 일단 그 받아보지 못한 내 안에 내면 아이부터 먼저 다독다독 해주고 많이 애도 해주고 그랬을 때 또 아이에게 말 한마디라도 또 따뜻한 진심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또 드네요. 그래서 N을 보면서 어떻게 내면 아이를 취하신 거예요? 저는 처음 솔직히 옛날에는 마릴라랑 매슈 아저씨 그 초록 지부집이 가난한 줄 알았어요. 그러니까 내가 내 기준에서 본 거죠. 사람 내가 가난하니까 N도 저렇게 가난한 집으로 입양을 가가지고 저렇게 옷도 좀 예쁘지 않은 걸 입고 그런가 했더니 이제 마릴라는 이제 되게 그 시대에 약간 그 청교도적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검소했었던 거죠. 그러니까 검소했던 건데 애는 이제 친구들과 늘 다른 옷을 입었어야 했던 거예요. 유행하지 않는 옷 이런 걸 입으니까 애는 이제 유행하지 않는 옷을 입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보면서 저는 되게 동질감을 느꼈던 거예요. 나도 내가 갖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못 가졌구나. 그 나중에 애니 이제 그때 그런 이제 소매가 이렇게 뽕한 이제 드레스가 생겼을 때 같이 기뻐하고 이제 그랬었거든요. 근데 이제 지금은 제가 성인이 됐잖아요. 그래서 저는 그때 갖고 싶었던 거를 저한테 다 사줬어요. 그래서 뭐 인형이라든지, 이제 책에도 썼지만 어린이용 시계. 문방구 가면 몇천 원이면 사거든요. 그때 하고 싶었어. 그때 하고 싶어. 핑크색. 그 대학교 가서 하고 막 애들이 막 놀려. 좀 그런 걸 하기도 하고, 그다음에 뭐 아주 많은 물론 그 시계를 제가 뭐 10개, 20개 산다는 건 아니라 정말 꼭 갖고 싶었던 걸 한두 개는 저한테 사줬었어요. 이제 그런 식으로 또 저한테 해주기도 하고 스스로. 그리고 또 저는 이렇게 뭔가 배우고 싶은 게 되게 많았었거든요. 그런데 이제 배울 돈이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커서도 계속 그냥 제가 배우고 싶은 거를 그냥 배우고 많이 배웠어요. 그래서 배움에 대한 한도 풀어보고 또 뭐 가고 싶었었던 여행. 그때는 또 뭐 여행을 갈 기회가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여행을 직접 가보기도 하고 하면서 뭐 제가 이제 저는 막 대학생 때는 막 그런 게 너무 꿈이었었거든요. 막 미국에 가서 이렇게 막 그랜드 캐년도 가보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. 근데 30대 때 가봤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늦게라도 정말 내가 간절히 원했던 거를 또 실제로 하나씩 해주면서도 많이 결핍이 많이 해소되더라고요. N 아직도 안 필요해. 고전을 통해서 또 우리 자신을 만나보는 시간 가지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. 썸머님 너무 감사해요. 언제까지나 소녀일 줄